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4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술을 몹시 좋아한 한 선비가 살았다. 숙종 때 장성으로 귀향을 가게 되자 그는 물었다. 그곳에도 소주가 있느냐고. 있다고 대답하자 그는 말했다. 됐다. 방금 읽어드린 이야기는 오규원 시선집 1권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술만 있으면 그 어디든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좋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의 시에서는 당신만 있으면 좋다고 하지요. 봄에 가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촛불과 와인이 있어요. 당신이 오시지 않으신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또한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어디든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동규가 부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하기에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시골의 얼음 멋진 예, 가을이 깊어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이런 날에는 멋진 길을 산책하면서 푸른 하늘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저녁에는 마음에 맞는 벗들을 불러서 맑은 술 한잔 하면서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 가을을 맞이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인생은 술의 관계가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짜잔하고 나타나신 분이시죠. 중앙도 문화광장 거리에 고단이라고 하는 전통 술집을 오픈을 하시고 이제 단순히 술집의 운영자로서가 아니라 그 전통주가 가지고 있는 술의 의미를 이 공동체와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고 계신 멋진 젊은 우리 대표자이십니다. 우리 선생님 모시고 오늘 술에 대해서 한번 이 가을날 같이 술 취하는 느낌으로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본인 직접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기 고잔동 문화광장 일대에 있는 전통주 편집샵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고 다이닝 바를 운영하고 있는 한동원이라고 합니다. 곧안. 곧안. 어떤 의미인가요? 고잔동 제가 안산에 오면서 처음은 아니고 이제 여러 다양한 일을 하게 되면서 고잔동이라는 지역과 이제 굉장히 인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고잔동의 역사나 좀 유래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창업 과정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도 어쨌든 고잔동이다 보니까 고잔동에서 하면은 이 이름만큼은 이제 써야겠다 해서 곧안이라고 지었고요. 고잔동의 옛 지명 이름이 곧안으로 네. 이제 쓰여졌다고 합니다. 곧이라고 한 게 뭐 호미곶, 뭐 간절곶 이럴 때 곧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안산으로 바다가 들어왔을 때의 곧이었기 때문에 그 곧 아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아, 전통주를 이렇게 다루시다 보니까 이름도 이제 옛날 이름을 또 살리셔서. 네, 네. 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우리 이제 소개를 들으실 때 젊었을 때부터 좀 해오신 일들이 참 다이나믹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출생은 안산이 아니시고요. 네, 안산은 아니고 저기 서울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는데 장충동 무슨 남과자동 장충동 네. 뭐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 태어나셔서 안산은 어떻게 인연을 가지게 되셨어요? 아마 2009년, 2010년도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뮤지컬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안산에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이라는 곳 극단과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극단 생활을 하러 이제 안산에 오게 되었고요. 뮤지컬로요. 뮤지컬도 했었고 당시에는 연극을 더 많이 했었던 예. 것 같아요. 더 많이 했었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 단순히 무대 위가 아니라 어떤 다양한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 혹은 좀 그 당시 좀 외롭고 우리가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노상에서 무대 공연을 하기도 했었죠. 연극을 많이 했었고 당시에는 마당극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네, 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러 서울에 갔다가 대학원 졸업을 한 이후에 다시 안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럼 대학이랑 대학원을 뮤지컬로 다 전공을 하신 건가요? 네네.
그 학부는 뮤지컬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는 공연 영상 학부에 네, 연극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을 살리셔가지고 안산에 와서 마당극도 하시고 연극도 하시고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회 활동도 하셨죠? 네. NGO 활동. 네. 여기 진행자분이 너무 이제 잘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쏙쏙 잘 뽑아주시는데 그 안산에 와서는 당시에는 극단 생활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2018년도에 이제 문화기획 일을 하러 이제 안산에 왔고요. 당시 지금의 신나는 문화학교라는 곳에서 문화기획을 했고요. 그렇게 지역 예술 그리고 지역 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의 이슈나 그런 뭐랄까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요. 그 이후에 안산시 희망마을 사업 추진단 세월호 공동체 회복 지원 그 네. 센터였죠. 네. 거기서 이제 공동체 관련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이제 활동과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공동체 일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현재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일이 이어져서 화성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 단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아까 마당극 얘기하실 때는 안산의 또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이 김태원 맞죠? 네, 김태원 대표도 네. 연결이 되신 거고 네. 그다음에 마을재생센터 하니까 신남균 선생님하고도 연결이 되시죠. 네. 그다음에 윤명수 선생님하고도 연락이 되시죠. 그렇죠. 예. 안산에 진짜 이게 뭐라 그럴까 기둥 같은 분들하고는 다 연결을 맺고 계신 분이시네요. 원체 훌륭하신 또 지역의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또 안산에 잘 정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이 고단이라고 하는 전통주 사업을 좀 하게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전통주가 뭔지는 좀 이따 얘기를 좀 해주시고 왜 이 사업을 또 하시게 됐는지 한번 계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 손님들도 오셔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 길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네.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어쨌든 간에 안산에 오기 전서부터 예술가 활동을 하면서 문화기획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안산에 와서는 이제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 예술로는 먹고 살기 좀 힘들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동원이라는 존재감, 실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당시에는 막연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하자. 그래서 2019년도 정도부터 창업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때 뭐랄까 좀 그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그런 걸 쓸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히트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이태원 클라스라고 네. 예 그걸 보면서 그래 한동원의 브랜딩을 만들자 네. 한동원을 브랜드화 한번 해보자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고 막연했었어요 정말. 그리고 19년 2000년도쯤에는 뭐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 당시에서부터 저는 주민분들과 어떤 공동체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장담구기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근데 장담구는 거는 왠지 뭔가 나와 맞지 않을 것 같아. 힙하지 않아. 뭔가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 해서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장담구기가 아니라 나는 막걸리를 담아보면 어떨까? 이거를 상품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창작 활동은 할 수 없지만은 지역 안에서 창작 활동을 이 막걸리로 전통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양조장을 차리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도 시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인원수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그런 이제 규제가 있었는데 제 눈에는 희한하게도
술집들은 다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뭐 몇 명 모이면 안 된다, 몇이 나가야 된다 하면서 매출은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하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그 당시 이제 분석을 저 스스로 했을 때는 사장님들께서 일은 안 하시고 알바를 고용하시는데 매출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그 매출을 본인이 감당하고 그렇게 손해 보는 장사 같지는 않아 보였는데 네. 굉장히 그 당시 그런 사장님들 대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매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은 게 그러면은 나는 술 장사를 하면 손님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은 확보가 되겠다. 술을 싫어하는 분들보다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 많아 보이니 그리고 나서 직원을 쓰는 것보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면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또 모르겠어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이제 당연한 노동의 가치라고 보는데 그냥 직원을 안 쓰고 혼자 이렇게 일을 하면 술집을 운영하면은 나름의 워라밸도 이제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술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근데 자본이 없었죠. 그래서 주어지는 일들 의정부에서 공동체 관련된 일을 하고 또 도시재생 일을 하면서 여기서도 역량 강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도 이제 더욱 커졌고 어떤 그 낙후되는 지역들 그리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창작품이 없지만 양조장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술을 소개하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지금의 모델이 구축되었죠. 뭐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그동안 해오셨던 인맥에 대한 또 어떤 자신감도 있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안산에서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동료들도 이제 생겼고 안산에서 하면은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 한계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이분들로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와 그리고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오픈이 언제였죠? 첫 손님을 받은 게 7월 14일 날 금년. 받았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은 아직 4개월이 채 안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 셈이죠. 월세를 3번 냈고요. 곧 4번 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월세는 나오시나요, 지금 처음에? 예, 다행히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저도 사실 새신랑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결혼을 한 이후에 짝꿍이 가장 힘들어하지 않을까. 지금 가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저의 생계 유지비를 위해서 더 매출을 올려야겠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많이들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제 작년에 10월 달에 결혼을 하셨다고 하면 그때도 이거를 계획하고 계셨을 거잖아요. 네, 그때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고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미 그 전서부터 지금 결혼한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예정한 그 짝꿍에게 가스라이팅을 했었죠. 나는 창업을 해야 된다. 조직 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점점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보이니 창업을 해서 나의 매력을 조금 더 어필하면서 우리 큰 돈을 벌어보자 하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했었죠. 네. 저도 딱 한번 진짜 우연히 한번 끌려서 한번 그 구단을 방문을 했다가 또 그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제 모시게 됐는데 상당히 디자인도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이제 술 마실 수 있게 하셨는데, 아니 이게 술을 직접 제조하는 건 아니라 소개를 한다고 하지만 술하고는 반드시 또 안주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주도 중요한 포지션인데 요리는 어떻게 직접 배우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우선은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로 사실 다 레시피라든가 과정이나 그리고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어가지고 그 창업 준비를, 그러니까 술집을 전통주 바 편집샵을 차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부터는 음식에 대한 고민을 계속 했었고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도 메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고민하고 있고, 그 배웠다고 하면은 그래도 앞서 먼저 창업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리고 참 세상이 참 재미나다라는 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좋은 친구들, 동료라고 해야 되겠죠? 네. 동료들도 알게 되면서 또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 그리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 친구들도 생기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공동체에 대한 그 일들도 하시고 또 앞에 문화활동도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대하셨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고정된 회사 생활만 하시던 분이 이렇게 대인 상대하시는 것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어떤 당혹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역시 명사회시입니다. 명사회자. 너무 이렇게 잘 끄집어 주셔가지고, 맞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요. 네. 그럼에도 가장 이제 경계하는 거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경계를 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긴장을 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오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인상과 좋은 어떤 그런 경험, 기운을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맞이를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뵀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정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술집이 주는 어떤 수더분한 느낌이 아니라 호텔의 리어 같은 그런 약간의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신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처음이시라 어떻게 보면은 긴장하신 건가 이런 느낌을 살짝 가졌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시고 이렇게 대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5분이 벌써 많이 흘러가는데. 네. 자, 뒤에 할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진행하겠는데, 우리 아까 한동원 선생님께서 뮤지컬을 전공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직접 노래도 부르시고 하셨던 부분이라 직접 부르신 노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네, 딕펑스가 부른 비바 청춘을 커버하신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스니커스,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설렘, 자꾸 걸음이 빨라져. 너와 둘이서 걸으면 말야,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기분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늦건 일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면 네 옆얼굴 나도 모르게 웃고래 너의 얘기를 들으면 말야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져 언제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비바 멋진 날이야 멋진 일이야 너와 함께 있는 오늘이 푸르게 반짝여 손잡아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입 맞춰 볼까 가만히 라라라라라라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청춘 바람이 분다 웃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달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꽤 오래됐으니까 그 허름한 편안함 널 만나러 가는 길은 맑음 멋진 오늘이 기다려 아니 실력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예. 아니 이 노래를 잘하시는 거를 좀 접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네 아쉬움이 없으세요? 아쉬움이 참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행복하고 즐겁고 그치 원래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했었지 했다가도 또 지금 또 다른 캐릭터로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은 이제 원래 처음엔 뮤지컬이 본캐라면 이걸 부캐라고 보시더라도 네. 나중에 이제 이걸 잘 늘려서 이렇게 좀 매장이 더 커지고 이러시면은 본캐와 부캐를 또 합쳐서 네. 오시는 분들한테도 또 음악도 서비스하시고 네.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노래 주점 이런 게 너무 좀 칙칙한 느낌으로 드는데 맑고 화사하고 그러면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매장을 오신 분들은 이제 업장을 오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은 작은 무대를 마련할 만한 공간은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고단이 먼저 잘 돼야지 그렇죠. 좀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미션으로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로 바라보고 있는 미션으로는 제가 플레이어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지역의 예술가 분들에게 무대를 마련해 드리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어쨌든 사람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술만큼 좋은 게 없는데 공동체 만들기라는 컨셉, 그동안 해오셨던 컨셉하고도 또 술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술 중에서도 여러 술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전통주였을까?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원적으로
우리 한동훈 선생님한테는 도대체 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술을 좋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술이 담겨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거랑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킨 그런 거 의미이셨는지 나에게 있어서 술은 무엇인가 한번 대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까요? 처음에는 정말 막연하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의 창작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양조장을 차리고 싶었는데 양조장을 차릴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 그러면은 단순히 술집을 운영하고 싶진 않고 이거를 무언가 저의 경험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과 결합한 어떤 컨텐츠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게 일전에 했었던 이제 도시재생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시재생 업무를 하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사라져가는 지역, 농촌, 농업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재생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차원에서 전통주라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 쌀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쌀의 소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면은 농촌에 대한 농업에 대한 관심사가 새로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은 지금은 고단이라는 전통주 편집샵 다이닝바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저도 큰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저의 최종 목표의 이제 출발점인 거고 귀촌을 하고 싶어요. 농촌으로 내려가서 제가 그 지역에서 나는 쌀로 술도 이제 빚으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이제 가족 단위 분들이 모셔서 아이들하고는 농촌 체험이나 아니면은 또 기존에 해왔던 문화예술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놀이 프로그램 것들을 이제 하고 어른들은 전통주를 또 마셔보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럼 그 지역 안에서 또 어떤 소비가 증진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10년 뒤 저의 그림을 그려봤을 때 전통주에 지금은 집중을 하면 이후에 대한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는 되겠다. 그래서 전통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고단에서 다루고 있는 취급하시는 전통주 종류가 몇 종류나 되시나요? 총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오픈 3개월 차 치고 한 50여 종 되는 것 같고요. 탁주랑 약주, 청주, 그리고 증류주, 소주 이렇게 크게 3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50개를 그러면 다 일일이 서치하시면서 뭐 접속해가지고 만나서 또 샘플도 받아보고 드셔보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술을 선택할 때 뭐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우선은 맛있는 술.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맛이라는 게 또 이게 사람들마다 취향이 그렇죠. 너무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정해놓은 데이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맛있는 술이라고 이제 표현드리고 싶고요. 사실 50여 종이라는 술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엄청 미비한 수준이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생산되는 전통주가 한 2,000여 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 정도 되는데 모든 술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감수성은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술을 만들 때 정성을 다 하실 테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만드실 테니까 그런 지역을 소개하고 술을 소개하고 싶은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50여 가지 술을 뭐 계속 내보내서 대량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마다 이제 고르시거나 추천하시고 하시려면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50여 가지를 어떻게 세팅을 해놓으시나? 이렇게 주문을 미리 받아놔서 주문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선은 다행히 저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전통주 관련된 유통업체가 그래도 뭔가 좀 더 언어를 좀 잘 쓰고 싶은데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유통업체가 나름 이제 자리를 잡혀 있어가지고 소량으로 발주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양조장이랑 직접 소통을 하면서 저희 상황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소규모 1인 업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자기네 본인들의 술을 찾아주셔서 감사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다행히 제 여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술들을 보내주시죠. 네. 그럼 저 지금 하시는 매장에서 50여 가지 중에서 네. 그래도 뭐 가장 인기 있다. 아니면 내가 오신다면 아무것도 모르시고 오셔서 술을 권해달라면 나는 이걸 권하고 싶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있으니까 어려운 얘기겠지만 네. 또 이제 우리 한동원 대표님한테 나름대로 애착이 가는 어떤 또 본인 생각할 때 맛있다라고 권하고 싶은 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네.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추구하는 좀 방향이랄까는 새로운 것들이거든요. 새로운 것들이고 그리고 지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과 연관된 어떤 스토리들을 또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술을 소개를 해보자면은 제가 직전까지 일을 했었던 화성시 화성에서 만든 화성에 있는 양조장이 있는데 네. 그 양조장의 술과 그리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시는 또 술이 있어요. 그런 술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생산량이 그렇겠죠.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정 수량으로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술도 이제 기억이 나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상호를 괜찮습니다. 예. 들어도 되겠죠? 예, 예. 네. 마스 브루어리에서 마스 브루어리 화성의 이제 양조장인데요. 네. 마스 화성. 그래서 화성 브루어리. 마스 화성. 네, 예. 네. 마스 브루어리에서 나오는 그 탁주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히읗. 네. 우리 한글이죠. 히읗 양조장에서 만드는 초록섬이라는 또 막걸리가 있고요. 또 되게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인제에서 만들고 있는 볶은 보리로 만드는 증류식 소주가 있는데 번트 보리. 네. 번트 보리. 번트 보리. 이렇게 3개가 지금 떠오르는데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맛있는 술이 너무 많고 뭐 딱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겠죠. 다들 애정이 있으실 테니까. 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화성에 양조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안산에는 없나요? 안산에도 유명한 막걸리가 있죠. 성의 막걸리라고. 제가 술을 잘 몰라서 성의 막걸리. 성의 막걸리.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성의 막걸리가 있는데 네. 정말 지역 막걸리죠. 지역 막걸리. 그분하고도 이제 인터뷰 혹은 제가 가서 좀 자문을 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맛있는 술이긴 한데 그 술은 안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술이어서 지금 고단에서 판매함에 있어서는 좀 고민하고 있는 리스트이기는 해요. 다른 데서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안산 지역이라면? 네네. 기왕이면 안산 분들에게 저는 다른 지역 그리고 좀 경험하기 어려운 술들을 계속 이제 발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막걸리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서민들이 쉽게 마실 수 있었던 그래서 쌀이든 옛날에는 없을 때는 좀 밀가루라도 했었겠지만 쌀을 그냥 발효시켜서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그게 탁주고 막걸리였는데 네. 뭐 제조 비법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네네. 특징들이 있는 건가요? 그 아마 말씀하신 부분은 네. 그 가양주 문화에서 아마 접근하시면은 좀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술을 빚어보신 분들은 술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뭐랄까 그 감성이 아마 겹쳐져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 만들었던 우리 술들은 가양주 문화에서 나온 거고, 죄송합니다. 가양주란 것도 그서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가양주는 말 그대로 집에서 만드는 술들. 집가짜. 네네. 집에서 만드는 술이고, 그러니까 상업 양조랑 다르게, 술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빚을 필요가 있어 할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양주 페스티벌, 가양주 대회, 네. 들도 이제 있는데요. 아마 그 개념이 조금 이제 혼용되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만든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업 막걸리 지역에 보면은 늘 어디 가든 있는 생탁주 뭐 이제 네네. 블라블라 막걸리 지역 네네. 막걸리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이제 엄청난 노하우와 경험으로 만드신 거겠지만은 상업 막걸리와 집에서 직접 만드는 가양주랑은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이 좀 이제 넘어갔지만은 직접 만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술 빚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슬로우 푸드라고도 해요. 김치 만드는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장사나 사업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근데 네. 그렇게 슬로우 푸드로 해서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제품을 가지고 승부를 하신다는 거는 단순히 돈을 떠난 또 다른 나름대로의 각자의 철학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조장 예, 운영하시는 분들. 예,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안산에 뭐 아까 성해 성해 막걸리 어떤 컨셉으로 좀 저희가 보면 될까요? 성해 막걸리는 안산의 대표적인 막걸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아마 다른 어느 전집이나 마트, 뭐 로컬 푸드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안산에 두 가지 막걸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해 막걸리랑 중앙동 막걸리. 그래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중앙동 막걸리는 지금 근래 들어서 저도 지금 못 본 것 같은데 성해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양조장 대표님을 제가 뵀을 때 네. 안산에서만 25년을 하셨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질문에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께서도 지역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안산에서 생산되는 쌀로 이제 만드는 것 같고요. 앞서로 말씀해 주셨던 좀 서민들의 술, 농민들의 술. 그래서 저희 고단에서 다루고 있는 전통주 리스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성비 있는 메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더 대중성 있고 좀 접하기 쉬운 우리 술이 아닐까? 저는 성해 막걸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무식한 질문이에요. 이건 무식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전통주가 2,000제기가 된다는 얘기는 네. 그냥 지역에서 네.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래서 거기다 마을 이름 붙이면 그게 전통주가 되는 건지. 그래서 전통주라고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정도까지 갖춰야 이게 전통주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건지 좀 모르겠네요. 네. 이 역시도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전통주라고 하면은 다들 정말 뭐 느린마을 막걸리, 뭐 우리 안산의 술, 성해 막걸리, 중앙동 막걸리가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통주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두 가지 부류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로 나뉘어져요. 아,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 네, 민속주라고 하면은 네. 이제 명인들이 만드는 술. 그래서 무형문화재분들이 만든 술들이 있거든요. 뭐 아마 쉽게 얘기하면 안동소주, 네. 한산소곡주, 이렇게 명인들이 만드는 술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산주라고 해서 지역의 농산물 생산물로 만드는 술을 지역 특산주 이제 면허를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은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 이 두 개 카테고리가 전통주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렇죠. 아마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팩트 체크를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성해 막걸리는 지역 특산주 쪽보다는 그냥 정말 전통 지역주? 그러니까 지역 특산주는 아닌가? 뭐 좀 그런 고민이
그런 이거는 네, 네.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소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주는 증류수에 들어가는 거죠? 증류주 저희 업장에서 다루고 있는 소주는 증류주이고요. 예. 아마 혹여나 이제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네. 같은 경우에는 증류식 소주가 아니라 희석식 소주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대형 공장에서 만든 걸 희석시라고 보고 네.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전통주 이런 거 증류주라고 볼 수 있다 얘기인가요?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주는 어떻게 보면 상권이 제가 알기로는 네. 지역마다 대표 소주가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사이로 들어가는 사이 소주가 있는 건가요? 틈새 소주가?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 이렇게 두 분류가 있다. 그 증류식 소주도 브랜드화 돼가지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익숙한 화요, 음. 일품질로 네. 이제 이런 고급 소주들은 증류식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다루시는 소주는 몇 종류나 지금 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저희 그 고단 컨셉을 그 전통주 바이다 보니까 증류식 소주를 조금 더 이제 제가 이렇게 뭐랄까 발굴해 오고 있는데 네. 지금 한 20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니까 예를 들어서 뭐 킵 해놓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가능한가요? 규모상 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네. 고민이에요, 그것도. 근데 약간 바이지만 아마 위스키 바나 이런 그런 일상적인 잘 알고 계시는 바랑은 좀 또 다른 개념인지라 킵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은 이제 요청하시는데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상황을 보다 보면은 또 한 병 다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가서 보니까 술병 자체가 또 크질 않아서 네네. 뭐 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재밌네요. 술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군요. 전 진짜 술을 하면 그냥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에 있어서의 술의 개념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술이 들어가야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하나. 그다음에 문학적으로 그냥 이태백이 술 먹고서 닮았다 이런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술의 개념 이 양분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다른 영역이 저한테 이렇게 술의 좀 느낌이 좀 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술 좋아하세요? 잘 드셨어요?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 이 역시 이제 손님들이 많이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냥 저는 다양성을 조금 더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술을 맛보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러니까 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의 어떤 다른 경험 통해서도 누군가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술을 잘 먹어서라기보다는 술을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제가 이런 술을 소개해줬어. 나 이런 술 먹어봤는데 너도 한번 먹어봐. 친구들하고도 있을 때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흥미로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또 행복해하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또 이야기를 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이 부릅니다. 바램. 제가 이렇게 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 취한 듯한 혀가 꼬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네, 이제 오픈하신 지 이제 4개월째인데 그 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나름대로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네. 딱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지금 하이볼. 네. 저는 사실 지금 가게를 고단을 차리기 전에 전통주 그 하이볼 전문점으로 이제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하이볼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메뉴를 개발해 보면서 이게 지금 나의 수준으로는 전문점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전통주에 집중하게 됐는데 네. 오시는 손님들마다 하이볼 없냐, 음. 좀 쉽게 맛이 조금 더 대중적인 술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고집스럽게 우리는 전통주만 팝니다. 소주 맥주 없고 전통주만 있고요. 우리 술만 판매할 겁니다. 근데 계속 하이볼 없냐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또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이볼과 비슷한 음. 혼돈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혼돈주. 혼돈주가 뭐냐면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즐겨 먹는 이제 술 문화였는데 막걸리와 소주를 섞어 먹는 아. 술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혼돈주를 착안을 해서 음. 나는 전통주 컨셉이니 그러면은 하이볼이라는 표현은 지양하고 혼돈주를 좀 브랜딩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봐야겠다 해서 없어요 안 해요 하다가 사실은 혼돈주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근데 그 변화하는 과정을 또 저희 유튜브 채널 보면은 재밌게 담겨 있거든요. 네. 와, 그럼 머리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서 이름이 혼돈주였던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들여다 보면은 네. 그래서 덜 취하기 위해서 전용 잔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의 70%만 따르게끔 그게 넘어가면은 또 술 밑으로 흘러내려가게끔 이런 또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술이 있더라고요. 잔해 자체에. 네네. 제가 이제 얼핏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술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젊었을 때부터 가져왔던 가치와 이 술을 접목하시면서 결국은 이 고단을 통해서 나름대로 고단은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고 그 너머의 어떤 삶의 목표를 누리고 계신, 그래서 적어도 이 고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목표가, 큰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그 소개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통주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고단은 저의 향후 큰 그림의 출발점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술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술의 기능과 역할, 뭐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술을 많이 팔아서 매출을 올린다기보다는 술 한 잔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들을 많이 접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고단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조직 혹은 단체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인 가구 분들 어디 가서 뭐 먹기 힘든데 1인 가구 분들 오셔서 편하게 드실 수 있고 반려견 모임들 그래서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우리 여기서 이제 뭐 식사를 한다거나 네. 혹은 또 커플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그런 소외 그룹들, 사회적 약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배경의 운영을 하고 싶고요. 이거는 하나의 출발이고 이제 이후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는 귀촌을 해서 네네.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은데 네. 가족 단위들이 이제 오셔서 아이와 함께 농촌 체험도 하고 어른들은 우리 전통주도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룻밤 묵을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앞전에 일을 했었던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그 소멸 위기의 농촌 지역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 뭐 이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도 뭐 말이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네. 잘 그만큼,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잘 전달됐고 그만큼 또 하고 계신 거에 대한 기대와 큰 계획들이 있으시니까 또 가슴이 네. 떨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시죠? 저기 레이크타운, 안산 미디어 라이브러리, 네. 네, 도서관이죠. 안산에 있는. 그 맞은편 건물, 그러니까 위에 맨 꼭대기에 모노 보르보르 네. 샤브샤브 집이 있고, 네, 마루. 네, 마루샤브.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영의정이라고 하는 그 한정식 집 있고, 대게나라도 있고, 대게나라 있고. 그게 이제 A동, B동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찾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A동과 B동 사이에 네.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하고 유튜브 활동하신다고 그러셨죠? 유튜브로. 네,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고단 검색하시면은 네.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요 방송 녹화분 밑에다가 제가 주소를 같이 링크를 좀 걸어 놓을 테니까 찾아서 들어가셔서 방문하시고 직접 맛보시고 우리 주인장 되시는 한동훈 선생님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쁘시고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또 가셔가지고 매장 또 여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바쁘신 사장님 모시고 귀한 시간을 또 제가 뺏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마지막 뭐 한 번씩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이제 오프닝 하시면서 이제 오늘이 44번째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천원석 선생님께서 너무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참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줄 몰랐어요. 예.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그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더 많은 에피소드들, 재밌는 얘기들로 또 우리 시청자들을 또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내년에 한번 초에 한번 연말 다 지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만 더 네, 있습니다. 네, 네. 이제 11월, 12월 연말 행사가 이제 네, 진행되는데요. 저희 단체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단체 예약도 받고 있어서 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이제 회식이나 네, 네. 뭐 이제 종무식 그러니까 최대 12명까지는 앉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예약을 해주시면은 예약해 주시는 분들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굉장히 프라이빗한 네. 연말 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니까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프라이빗한 행사 할 때는 좀 노래도 한 곡 불러주실 수 있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재범이 부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밭대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